21대 대통령 선거 특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소 전략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바뀌는 투표율 상황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분석, 깊이 있는 해설로 여러분들 다른 채널 없이 스픽스에서 이번 대선 특보방송과 개표방송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 네. 높다는 건 상당히라는 표현도 매우 주관적이긴 하지만 당초 기대 이상으로 지금 투표율이 나오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적 열망이 뭐 그렇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도 오전에 서울 시내 투표구들이 어떤가 이렇게 차를 가지고 한번 돌아봤어요, 일부러. 야, 줄이 진짜 엄청 길어요. 네, 예. 좀 일찍부터.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떻게든 내가 이 오늘을 기다려왔고 또 오늘이 왔으니 가서 이제 투표해서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는 그런 열망, 또 혹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이제 새층 보수가 완전히 몰락할 것 같으니 내 한 힘이라도 보태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합쳐진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수도권에서는 그 밝은 표정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더 강하신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지금 사전투표율이 생각만큼 기대만큼 높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11시 지금 이제 12시 갓 지났습니다. 12시는 아마 차이가 좀 더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잠깐 저희들이 봐드리면요. 지금 11시 기준으로 18.2%였고 지금 12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22.9%인데요. 22.9%라면 지난 대선 때보다 지금 2.6%포인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차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자, 1시 되면은 지난 사전투표율과 합치는데 2.2%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보다 2.2% 정도가 줄었는데 이미 지금 2.9%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네. 지금 현재 투표자의 투표 수하고 합쳤을 경우에 이제 더 지금 넘어간다라고 네. 보면 77.1%의 투표율이 더 상회할 것이다.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오늘 78%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는데, 만약 지난 대선보다 투표율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최종 결과에 어떤 연관성이 있겠느냐라고 보십니까? 글쎄, 왜 높아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저기 소위 말하는 응징 투표, 이 내란 세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열망들이 훨씬 강할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 어떻게든 저 수구 진영의 몰락을 저지해야 된다라는 거는 일단 영남 지역의 투표율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의외로 대구나 이런 데 제외하면 높지 않다고 아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자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아지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있는 것 같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낮 12시 투표율 속보로 22.9%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투표만 해도 지금 1,000만 명이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남 지역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대구 경북에는 지난 대선보다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데 전국 지금 평균이 22.9%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부산이 네. 22.8%예요.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0.1% 포인트가 투표율이 낮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돼야 하느냐라는 게 매우 중요한 지금 일종의 좀 저희들이 분석해야 될 기준입니다. 어떻게 그러네요. 보십니까? 결집력이 TK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결국은 그 지난 총선에서도 왜 부산이 막판 결집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후보들이 다 떨어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현상을 걱정했는데 예. 이번에는 걱정 안 해도 돼. 울산은 어때요? 울산은 지금 더 낫다고 울산은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23.7%, 오늘 아침에 좀 낮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23.7% 기록하고 있습니다. 22.9%가 전국 평균인데 예. 울산이 올라서 23.7%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고요. 예. 대구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이 22.9%인데 28.3%다. 28.3이니까 한 5.6%포인트 정도가 이제 앞서는데 예. 이것도 지금 표의 결집이 과거에 비해서는 강하지 않다. 네. 중요한 것은 부산이 왜 전국 평균보다 하회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거는 앞으로도 그 추이를 계속 유념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부산에서의 지지율을 사실은 45% 정도 기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넘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부산은 오히려 투표율이 낮아지면 그걸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통계적으로 맞나 봐요. 와, 근데 부산에 만약 45%를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뭐 기적의 전망치인데 진짜 엄청난 일이죠. 이게 개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출마했을 때도 그것을 이제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인데 만약 이번에 부산에 40%가 넘어선다라고 해도 대단한 것인데 제가 의원 말씀대로 45%까지 가면 훨씬 더 이제 큰 격차의 대선 득표율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본선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과 합치더라도 77.1을 넘어서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보수 결집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고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난 대선도 초박빙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넘어서는 것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게 이제 전 국민들의 관심이고 걱정보다는 약간 기대하는 분위기가 지금 이제 오전을 지나면서 이렇게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기대가 당연히 큰 거고 사실은 어제 밤까지도 저러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대구에서 끝나고 그 뒤에 일정이 없다. 그러니까 뭐 심야 단일화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고 이제 뭐 8시가 되면 뭐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 주고 계시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표장에 가면 줄을 많이 안 서 있고 쉽게 지금 뭐 우리가 유권자로서 이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올라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인천 쪽에서 지금 줄을 많이 서 있어서 애먹고 있다. 지금 투표하기 어렵다. 서울 시내도 지금 생각보다 지금 투표장에 줄을 많이 서 있는데 자 이런 것들 보더라도 지역별로 지금 투표의 경향성은 확연히 다르다. 결집이 이루어지는 쪽은 오히려 심판과 그리고 응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투표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영남지방,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은 생각만큼 결집이 많이 되고 있지 않다. 이거 이제 어떻게 봐야 할지 참 결과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의견도 올려주시면 함께 생방송으로 계속 공유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하는 특집 고소의 전략 21대 대통령 선거 위대한 국민의 선택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국내외에서 함께 방송 시청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3,500명이고 동시 접속자는 2만 명인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더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김시영 선생님, 마이사님 그리고 야리님 그리고 행복하자님, 한도리님 오 지금 조마조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뉴욕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상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만근님, 김총장님, 웃음행복님 이번 투표는 내란 종식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 지금도 투표장으로 꼭 가서 내란 종식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 그리고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합시다. 애국자는 투표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선인장님 고맙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 1번 투표 많이 해 주십시오. 푸사앵도님 의견 주셨네요. 자, 부산기장에서도 조금 전에 투표하고 왔습니다. 포세이돈님 이렇게 주셨고 영계소문님, 김순아님도 오늘 투표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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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셨습니다. 국진빵님은 잊지 않고 최강욱 의원의 강력한 정부 참여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시골맘님, 나이시간님, 우주그대로님 자 이렇게 이제 고맙습니다. 호남 쪽도 사정이 지금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아지고 있어서 야 이거 뭐냐 그러면 호남도 혹시 막판 결집 같은 게 좀 덜 될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호남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얘기 들었었는데 다들 뭐 사전투표 때 직장 가느라고 시간이 안 돼서 못했다라는 분들이 많지 어차피 이길 선거니까 뭐 우리 투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확실히 우리가 투표를 해서 득표율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진압해야 된다. 이런 열망이 정말 큽니다. 자, 사전 투표하고 오니 마음 편해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름대로 예측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측은 가능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냥 갖고 계시고요. 자, 오늘 6시, 7시, 8시 표의 결집 현상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를 보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본인의 이름을 걸고 최종 득표율에 대한 예측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지금 혹시라도 역결집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방송 전에 우리 게시판에 지금 현재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렇게 이제 좀 여쭤봤는데 한 9만 명 정도가 지금 투표를 하셨는데 한 80%에는 예상이. 이러지는 못하지만 75에서 80 정도 나올 것이라는 분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후보 간 격차에 대해서도 정말로 17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한 17만 명 정도 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네. 이제 압도적으로 많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좀 격차를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게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저희들이 11시간 전에 올렸는데 20% 여러분께서 넘을 거다. 지금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 최종 득표율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1,700명, 17,000명이 아니라 17만 명이 각자 자기 의견을 냈는데 오히려 20%를 초과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네. 더 많습니다. 자, 이 말은 집단지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저걸 희망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현재 투표율의 추이나 지역별 상황들, 결집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저걸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예. 20%를 넘어서려면 저쪽에서 35% 정도 나오고 우리는 예. 55% 이상 얻는 거를 지금 전제로 할 때 현실성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5 후반으로 갈 수도 있다. 뭐 5, 6, 예, 5, 7, 그러니까 뭐 5, 8. 55대 35만 돼도 저게 되는 거니까 예. 그 뭐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래서 저 질문 올릴 때 저기 이제 제가 질문을 만드는데요. 지금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을 왜냐하면 이거 희망사항을 하지 말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희망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도 20% 초과가 그래, 또 많다는. 희망이 담기실 수밖에 없지. 아니 뭐 당연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불가능한 희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지금. 예. 그거 지금 될수 이제 있어요, 충분히.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 하나하나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정보를 주고 계시고 분석해 주시는 또 외부에 우리 전문가도 계신데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생방송으로 계속 이 내용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이제 한 분이 부산에서 정모 공직자입니다. 이분이 경찰 공무원인데요. 이렇게 올려놨네요. 오늘 시간이 왜 이리 안 갑니까? 빨리 저녁 8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야, 어제까지도 시간 안 간다고 하시면서 드디어 투표 날이 왔다 했는데 오늘도 시간이 오늘도 이제 밤 안 8시가 간다고. 빨리 오라고 지금 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정말로 어떤 마음인지 다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진짜 자, 간절한 가부자님께서도 20% 차이 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55가 넘어선다. 질긴 잡초님 또 국힘은 뭐 35 전후일 거다. 이준석은 뭐 10% 미만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신 분도 있고요. 이준석 10% 넘는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못 봤죠. 네, 그러면은 다안 이제 된다는 5에서 거. 14위 정도 되는데 좀 박하게 보는 분들은 5% 네, 정도만 그렇게까지 될 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9.96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우리 그 여러분들이 17만 명이 표를 이렇게 각자 의견을 냈던 그 표를 한 번만 더 세워 주시면요. 학현님께서는 본인은 3번을 찍었다고 합니다. 3번을 찍었다고 해서 15에서 20%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미님께서는 60대 35로 압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좋죠. 정말로 예, 이제 그런 진짜.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마지막까지 한 분이라도 더 전화 연결해서 또는 투표장에 가지 않는 분들을 좀 독려하고 예. 촉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빨리 보고 싶다 후투티님 봄나들이님 야, 딸이 같이 가자고 해서 창고 참여면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이제 저희 집 셰표가 이재명 대표 찍으러 갑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경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30대가 40%대 지지합니다. 화이팅님 주셨습니다. 참 보수결집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홍경민 님도 계시지만 끝까지 겸손 제발 겸손 박도수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알고 너무나 진중하게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나누면서 최종 결과와 여러분들의 전망치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하나하나 대표님이 대구 분위기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저는 30% 넘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30% 완전 다르던데. 예, 완전 예전하고. 다르기도 네. 하고요. 네. 35%까지는 좀 힘이 들 수 있지만 네. 30%를 넘기면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22%대였지 네. 않습니까? 당연히 30%는 저는 넘긴다고 네, 보고 저도
부산 45보다 대구 30 넘기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세라는 게 있는데 이제 표의 결집이나 이런 것들이 대구가 그렇게 강력한 것 같지가 않고요. 예.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를 드러내놓고 하기도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제 아싸리 딱 드러내고 우리 지지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좀 많아서 대구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대구 30% 가자라고 찡찡이님 하셨는데 예. 겸손한 마음으로 30%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하는 대구의 이제 허소 대구 신앙위원장 그리고 홍일학 전 국회의원 허소위원장 또 진짜 고생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권태경 지역위원장 뭐 죽기 살기로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은영 의원도요. 네, 대구 가서 진짜 안동 며느리인 줄 저는 몰랐는데 대구의 딸 안동 며느리 박은영 의원이 조국혁신당이지만 가서 선거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타날 거고 마지막 순간까지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 내려가서 또 마이크를 잡고 정말로 정치 보복 없다. 우리 믿고 한번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아주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들이 먹힌다. 자, 저는 뭐 다른 거 몰라도 가보지도 않았고 했지만 그 화면으로 전해지는 유세장 분위기만 봐도 예전에 대구에서 저렇게 우리 후보가 환영받았던 적이 있나 싶은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그 올라가서 발언하시는 걸 들어봐도 예전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씀들을 하시길래 야. 그 TK 딸 이분은 아주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요. 그 방송 연설도 와 조회수가 뭐 10만 회 이상 나오는 것 같고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제 대구에서 동대구역에서 그 이재명 후보 마지막 연설할 때도 한 3, 4천 명이 몰렸어요. 정말 그날 더웠거든요. 대구가 데프리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행사 전에 가서 좀 봤는데 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고 시민운동가 민주당 운동원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징조 사전에 어떤 흐름인지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호모사피엔스님은 53, 4%만 얻어도 대성공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고요. 지금 더 많이 해보자라는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이제 마지막까지 잘 하느냐. 대한국민의 한 표가 적실합니다.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꼿꼿이 마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대선 특집 고소의 전략 최강호 의원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가는 분위기 혹시 역결집에 대한 우려 보수도 지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런 정도 기세라면 오후에 역결집 2012년도 가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의 경쟁이 있을 때 이겼다라고 여론조사에 나왔는데 오후에 한 2시, 3시, 4시 넘어가면서 막 역결집이 생겼습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되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좀 조장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차이가 좁혀져 있고 더 좁혀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던데 아니 좁혀지려도 뭐 좁혀질 소재가 있어야지 좁혀지는 거지. 말씀처럼 지금 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뭔가 좀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는데 몰래 결집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뭐 역결집이 그렇게 되겠느냐. 저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투표율은 과거보다 떨어지고 지지율은 일반적인 수준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결집력은 민주당 쪽이 훨씬 강하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역대 여론조사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결집력이 민주당 지지자들 훨씬 높은 걸로 훨씬 높고 이제 이번에는 그게 이제 맞불 작전으로 상대 후보도 그런 식으로 이제 결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와 자기들끼리도 지금 의원들끼리도 뭉치지를 못하는데 지지자 결집을 호재가 별로 없는데도 그래도 역결집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뭐 어쩝니까 역결집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걸 뭐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근데 실제 역결집이 아닌지는 우리가 이제 오늘 결과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부산하고 경남 쪽에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와, 이게 지금 민주당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초박빙인데 한 표가 없어도 죽었다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흐름을 이해하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사실 항상 3표가 부족하죠. 3표만 계속 투표를 해주시면 그게 쌓여서 진짜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는데 투표를 해야 이기는 거니까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참 다들 좀 핫라떼님 말씀처럼 역결집 일어나니까 방송에서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그 조심조심 한다는 것이 현장에 지금 나가 있는 민주당 지지자, 운동원, 국회의원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이 긴장도가 식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지금 혹시라도 이겼다라고 해서 안심하는 분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조심조심하고 있는 이런 경험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정치평론하면서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예. 초박빙에서 막 길을 쓰고 이기기 위해서 했던 기억은 있지만 그러니까 저 조선일보 편집국장도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내년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결과가 예측된다. 예측되는 선거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역결집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왜 4시 5시 되면 그 봉고차 가가지고 시골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쫙 가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거에 조직이 돌아가야 되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금 국힘이 조직이 안 돌아가가지고 또 조직을 움직일 자금도 부족해가지고 한덕수한테 투여한 네. 버린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글쎄 역결집이 객관적으로 봐서는 하여튼 절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회동의 한문 선생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올해 첫 투표한 아들은 일본에서 고3 딸은 독서실에서 야, 남편과 저는 집에서 새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에게 상식의 눈과 귀가 되어준 스픽스 이번에 우리가 안아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한테 안아주실 게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안아주시고 여러분 이웃 안아주시고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운동원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껴안는 마음 이렇게 계속 이어가시는 게 우선순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선거해본 것도 정말 오래됐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진짜, 신나게 선거하기도 하고 간절하게 선거하기도 하고 아니 뭐 어느 대선이든 간절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이야말로 진짜 많은 분들이 당일날까지 너무 불안해하시면서 후보를 위해하는 거 아니냐. 저들이 더 이상 내세울 카드나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이 걱정을 끝까지 하셔야 되는 이 현실이 어찌 보면 좀 슬프기도 합니다만은 그만큼 국민의 간절함이 모였으니까 하늘도 이제 그 뜻을 알아주실 거라고 그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민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이제 참 생각하는 요점이고요. 여론은 의미 없다. 오로지 투표수다. 이렇게 그럼요. 이제 공명홍님 진짜, 말씀 진짜 투표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여의도도 저희들이 이제 방송하면서 현장 중계 영상을 그대로 들어보고 했는데 어제 와, 감동이었어요 진짜. 진짜 감동이고 많이 왔고 그 많은 많이 분들이 왔고 세상에 그 정말로 많은 분들이 모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애국가 트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다들 사랑금융에도 이게 아니고 애국가를 사절까지 틀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애국가 사절을 다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슬로건도 있었지만 결국은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졌으니 이거를 내란 세력으로부터 어떻게든 지켜내고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이 누가 인디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애국가가 많은 분들한테 찡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주도하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데는 더 넓게 이제 통합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도 있었고 정말로 이제 주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 애국가에 나와 있는 그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의 정말 이제 혼과 정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로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는 권력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데는 애국가보다 더 좋은 게 있었겠느냐. 참 그 기획했던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기획자도 훌륭하고 그것을 동의했던 후보도 참 훌륭했다 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가족끼리 내 인생의 처음으로 그 현장에 나갔다는 분들의 댓글도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참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중요해요.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민주당의 위원장들이 뭐 모시고 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 응원봉을 들고 나오셨더라고 또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우리가 빛의 혁명을 완성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쭈쭈님께서 밝은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탄핵이 없는 세상 밝은 정치 꼭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투표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함께 여러분들과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전 이제
낮 12시입니다. 오후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12시 29분 현재 상황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전국 투표율이 22.9%가 지금 되고 있고요. 투표를 이제 지금 한 분이 오늘 들어서 1,0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1,016만 명이 투표를 하셨고 선거인수는 전체 4,400만 명이 넘습니다. 4,44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자 지난번 사전투표와 그리고 본투표를 합치는 시간이 오후 1시가 이제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 20대 대선 2022년입니다.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보다 지금 현재 이 시각 12시 현재 투표율은 2.6%포인트가 앞서고 있다. 2.6%포인트가 앞서고 있다. 사전투표가 그러면 2.2%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속도로 가면 대선 투표율이 77.1%인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보다 이제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이제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클 거고요. 자, 이제 오늘 아직까지는 정당에서 이번 이런 투표율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양쪽 다 아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집하자는 이야기도 국힘에서 뭐 골든 크로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침에 잠깐 나왔다가 아 그랬었어요? 골든- 감히 골든 크로스를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예.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원래 뭐 깜깜이 기간에 그게 하는 수법인데. 예,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어. 자, 뭐 좀 조용해지고 있다. 숨어서 엄청 열심히 민주당은 하는 것 같고요. 예. 아까 서영교 의원하고도 잠깐 전화 통화를 하니까요. 예. 뭐 한 표도 지금 놓칠 수 없다라는 이게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던데 양당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선거 운동을 하는 열기나 열의 같은 것도. 그것도 그렇고 의원들 얼굴만 봐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 보면 다 이렇게 시커매졌고요 얼굴이. 그리고 우리 저 김용만 의원 같이 이렇게 대표 후보랑 같이 이렇게 일정하시는 분들은 김용만 의원 또 우리 저 김태선 의원 이런 분들은 막 여기 다 부르터가지고 예. 안쓰럽더라고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자기 선거보다 정말 더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진짜 많이 보이고. 저는 3년 전 대선을 또 그 치르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차별화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시민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운동원들은 늦은 시간에도 계속 눈에 띄는데 빨간 옷 입은 2번 운동원들은 그 퇴근 시간 이후에는 안 보이더라. 네, 예. 결국 뭐 알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던데 느끼시는 그대로죠 뭐. 그게 결국 다 민심이고 그게 지지율로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가고 잠깐 지금 이제 들어오는 생방송 여러분들께 지금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정당이 지금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일단 투표하는 투표 동료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상황이 정반대의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다. 예. 한마디로 이제 한쪽은 초결집,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지금 붙어보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보통 이제 이렇게 아침을 일이 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당별로 지금 투표의 동향, 추이 이런 게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미 사전투표 여론조사가 끝이 났고 본투표와 관련해서 출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벽하게 출구조사는 보안이 유지되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여론조사를 한 지금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면 6시간 정도 했으면 언론사별로 여론조사 기관별로 지금 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측치를 가지고 지금 계속 예.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시간쯤 되면은 투표율 이 정도면은 예상과 같이 가고 있다. 예. 예상보다 못하다 이런 것들 다 분석하면서 지금 계속 상황실 유지하고 있을 거니까요.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최근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그 저쪽에 결집이 약간 있기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게 있는 것 같다 해서 마지막에 이 어느 쪽이 과연 나라를 구할 것인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는가 이런 점을 최대한 호소하는 걸로 갔었는데 그 효과가 이제 오늘 보이겠죠. 그리고 예.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 오후 한 예전에 보면은 오후 한 4, 5시쯤 되면 그 출구조사 분위기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 뜬 소문처럼 찌라시가 돌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 이제 안테나 뭐 우리끼리 그냥 그 기자들 이야기로 그냥 파이프라인 꽂아놓고 지금 어떤지 지금 다 이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흐름들은 여러분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승패보다도 격차를 가지고 더 지금 궁금해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 그 말 못하도록 저한테 지금 입을 꼭꼭 틀어박아서 아니 직장에서 내기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아니 조선일보가 나서서 그러고 있으니까. 조선일보가 뭐 믿지 않고 이건 내가 이제 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진보 정권의 성공 사례를 지금 조사하고 기획 시리즈로 지금 낸다고 하는데 그 부분 논평하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지금 아니 그분들도 이게 그간의 쭉 그 논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들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문제 의식 같은 거를 자기들은 마치 그 일원이 아니었던 것처럼 가증스럽게 얘기하는 경우도 네.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막판에 무슨 김용태 대표 같은 사람이 뭐 윤석열을 원래 진짜 출당시킨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것도 초조함과 불안감의 발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저들도 현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생급방건님께서는 표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저보고 네. 말하지 마라 이제 이 이야기인데 그 표로 말씀을 하시고 그 결과 나중에 이제 공유하기로 하고요. 그 이런 말씀도 오파랑님이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음성 투표를 독려하는 전화를 했는 모양입니다. 아. 조금 전에 저 이재명 독려 전화가 음성 투표를 독려하는 전화가 왔는데 들으면서 아, 예, 대통령님 이렇게 자기도 모른다 얘기했다. 예. 이재명입니다. 꼭 대통령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 전화 왔는데 저는 못 받고 방송하고 나니까 그 뒤에 전화가 정말로 이제 그 기계음으로 이렇게 왔던데 듣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댓글 올려주셨는데 대통령님 이렇게 하신 거는요 실제 이재명 후보와 통화를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직접 통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대통령님 했으면 오늘부터 선생님께서는 이재명 후보와 나는 직접 통화했다라고 주변에 자랑하셔도 됩니다. 뭐 02780, 02784 뭐 이렇게 시작하는 전화가 올 텐데 예. 받아보십시오. 지금 청방송으로 최강호 의원과 대선 특집 고소의 전략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34,000분 정도 들어와서 함께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슈퍼챗도 보내주고 계시고 김병곤 선생님은 암살 테러 분명한데 목숨 걸고 특히 경상도 선거 유세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도록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이용희 선생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최광욱 전 의원님 찐팬입니다. 저와 나이도 비슷하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잘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착한 믿어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스픽스이기 때문에 최광욱 TV를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훨씬 더 중요하다. 예, 최광욱 TV도 엄청 지금 찐팬들이 완전히 정말로 열렬히 응원하고 있던데 최광욱 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댓글 보내주신 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그러나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하자는 이런 말씀 주셔도 고맙고 이용희 선생님도 저희 친구가 되셨군요. 동네형 정교환의 친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아하님은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와, 최강욱TV 구독했다. 최강욱TV 한번 구독 다 하고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최강욱TV 구독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방송 많이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와, 전화 받은 분이 엄청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전화 받아서 저도 전화 받았어요. 맞습니다. 저도 전화 받았습니다. 반백년 만에 처음 투표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야, 오늘 선거 전략적인 면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후보가 직접 전화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깜짝 놀라시니까 다들. 예, 대통령님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여론조사인지 알고 받았다가 예. 목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운동 하는 중간중간에 또 후보의 표정이나 이 저기를 보면은요. 예. 되게 뭐랄까 저는 책임감에 짓눌려가지고 무겁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네. 워낙 현장 열기도 뜨겁고 또 국민들의 그 따뜻한 시선이나 이런 것들로 막 에너지를 얻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그 뭔가 이렇게 신나하면서 이렇게 점잖게 이 앞날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저는 그게 막 안심이 되더라고요. 예, 김말룡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지금 투표 독려를 하면서 방송을 하라는 이 지금 우리 빗발치는 요구가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투표 독려입니다, 여러분. 투표하시고 오신 분들도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또 이 방송 보면서 또 들으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에 우리가 휴대전화로 들고 다니는 이 유튜브 채널이라는 것은 결국 들고 다니는 라디오입니다.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소리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은 투표 안 하셨다. 그러면 단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보고 투표장에 좀 가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재미만 이렇게 재밌게 듣기만 하시고 안 가시는 분들 좀 꼭 나가 주십사.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와, 근데 전화 받은 분이 확실히 많은 모양입니다. 이게 직접 후보와 소통하는 방식이 기계음이긴 하지만 예. 전화를 받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왜 저는 오늘 안 오죠? 아마 제가 안 받았을 수도 있고 방송 때문에 야 많이 받은 분은 4번까지 받았다 그렇게 하고 최강욱 TV 구독합니다. 구독 지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진짜 한번 봐주십시오. 구독자 한 몇 명쯤 늘었는데 봐주시면 이 방송 지금 33,000분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동료를 좀 더 해드리고 싶다. 그새 3만 분이 넘게 들어오셨네요 또. 3만 명이 넘게 들어왔고 최강욱 TV 33,000 구독 몇 보고 명쯤 늘어났습니까? 저 지금 51만이 엊그저께 넘었는데 예. 51만이 봐주셔서 넘었는데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최강욱 TV도 구독 좀 꼭 해달라는 말씀 여러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뉴미디어 기반에서 취재든 분석이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상파 종편 뭐 여러 보도 채널 있었고 신문들도 많이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했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 국민들이 최종 판단을 했겠느냐? 정말로 좀 거칠긴 하고 다듬어지지 않지만 있는 정보를 그대로 알려드리면서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말로 유튜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채널이 아니었느냐. 최강욱 TV 그리고 이동영 TV, 새날 이런 데서 아주 크게 기여를 했고 또 뉴스공장, 매불쇼 같은 데는 막강하지 않습니까? 동시 접속이 뭐 적어도 뭐 20만 명, 많게는 뭐 50만 명까지 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이런 과정이 대한민국이 확실히 국민주권 국가로 미디어도 이제는 주인이 바로 국민이다. 소비자가 주인인 거를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함께 체험하셨을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 최강욱 TV를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구독 더 많이 하자 이 말씀을 드리면 동지적 관계로 계속 저희들이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화 3번, 4번. 지금 다른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3번 받았어요. 저는 4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받은 게 자랑은 아닌데, 저는 투표 동의하는 거, 이제 저는 오늘 받지를 못했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이 방송을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도 국내에 있는 친지 오랜만에 전화하셨어요. 투표장에 좀 가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투표하셔야지. 투표하셔야지 뭐 압승을 하든 신승을 하든 뭐 이제 결정 나는 거니까. 자, 김명수 선생께도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김용태 국힘의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즉각적으로 재판을 중지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서 범죄 도피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마지막 이 순간까지 자 저렇게 이제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저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시점에 저런 발언을 했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재판 정지를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까지 저런 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뭐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저런 네거티브 아니면 없는 그 처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게 뭐 뭔 소리입니까? 지금 즉각 재판 정지 우려가 아니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된 사람한테는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가지고 또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만큼 다급하고 전략이 없고 패배를 예감하고 있다라는 얘기 정도라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았을 텐데 쓰잘데없는 소리를 또 했네요. 그러니까 더 이제 화를 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죠. 저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그 재판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건의 개요부터 원래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당하게 검찰의 정말로 먼지털이식 수사. 제가 누군가한테 그 이야기를 했죠. 저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단 한 명도 감옥 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다 털어도 감옥 갈 내용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절미 결국 재판 정지 중지하니까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동원이 된다. 이렇게 참 하고 있고 투표하면 자유가 이긴다. 예, 오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데요. 국힘에서 저런 식으로 오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투표하면 자유가 이긴다. 총통 괴물 독재 막자. 저 국힘이 아니고 민주당이 딱 저 말을 해도 똑같은데요. 투표하면 자유가 이긴다. 총통 괴물 독재 우리는 심판하자. 그러니까 독재를 꿈꾸면서 내란을 일으킨 괴물을 제대로 출당도 못 시킨 사람들이 후보를 낸 것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저런 적반하장식의 얘기를 한다는 게 저 사람들의 한계이자 저 득표를 할 수 없는 간표 요인이라는 거를 저들만 몰라요. 그러니 네. 저 당이 어떻게 앞으로 제대로 유지될 것이며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최근에 또 뭐 윤석열의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까지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 정말로 불안하구나.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거를 투표로 보여주셔야죠. 이게 이 네. 숫자로 압도적인 표수로 보여주시는 것만 남았으니까 예, 몇 시간 남지 않았으니 빨리 투표하십시오. 자, 빨리 투표하자는 말씀과 함께 질문을 좀 드리면 윤석열, 김건희가 오늘 투표장에 나타났어요. 서초구에.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사진이 공개되고 네. 뭐 안경을 쓰고 김건희는 나왔던데 저런 것도 나름대로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그런 던지기 거죠. 위해서 예, 예.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까? 아니 뭐 자기가 건재하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뭐 저 극우들은 모여서 다 투표해라 이런 메시지일 텐데 그렇게 가는 것이 자기 말 맞다나 극우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소구력이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는 훨씬 더 간표연으로 작용하니까 많이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둘이 손잡고 오늘 좀 한 바퀴 돌아주면 좋겠는데 네. 이 사람들이 여전히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이거저거 막 던지는 것 같은데 결국 확실하게 심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철퇴를 안겨야 된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제 투표 동료를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대구 쪽에서는 대구 쪽에서는 지금 35%까지 우리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많이 고무되셨더라고 대구의 예. 민주시민분들이 그 유세장의 열기나 막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야 내가 민주당 지지한 보람을 여기 지금 느끼고 있다 막 이런 말씀들 하시고 신나게 선거운동한다 하시던데 자, 대구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약간 소수이긴 하지만 다른 분도 있습니다. 예. 왜 우리는 가서 찍는 거를 투표율 높이는데 기여를 했는데 예. 왜 이걸 보수 결집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면서 예, 이제 예. 섭섭하게 이렇게 올려주는 분도 있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저희가 뭐 보기에는 양쪽 다 지금 신나게 투표하는 사람이 누가 더 많냐의 문제고 우리 저 민주진보 진영도 그렇고 저 수구 진영도 그렇고 이 선거가 지금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한다라는 게 대구 지역에서 예전과 달리 훨씬 더 각인돼 있다라는 결과일 것 같고 투표율 네. 높은 건 좋은 거죠 뭐. 근데 그 투표율 속에 그래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예전에 그냥 이 어차피 내가 해봤자 내가 지지한 후보는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국힘의 최후 보루인데 여기서라도 김문수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숫자가 다르니까 예, 그거는 예. 뭐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미국이 지금 밤 11시 뉴욕은 지금 밤 11시 예. 46분인데 여기서도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정말로 재미 동포들이 다 한국의 지금 투표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동포분들이 김생님 진짜 얼마나 마음 대단하시죠. 쓰시는지 몰라요. 네. 결국 이게 이제 재동포 투표율이 79.5%까지 사전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했지만 네. 이제 지난 대선에 비해서 한 7-8% 포인트가 좀 많아졌다라고 많았죠. 하는 네. 것이 결국 국내에도 이렇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예. 어제까지 오늘 실제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질 것은 아니다라고 대체로 전망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좀 이렇게 비교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재외동포분들은 그 바깥에서 바라보는 고국의 현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절실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또 등록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그 결과로 투표를 하시는 거라서 국내보다 높은 게 당연하긴 한데 결국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네. 그 마음을 외국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고국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 다 공유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것이 모였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거고 그 마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투표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전투표장에 달려가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줄 길이나 뭐 이런 눈빛들을 볼 때 그렇게 투표율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처음부터 예상했었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무한달러님께서는 파주 운정 신도시인데 젊은 사람들 엄청 많다. 일단 파주시장도 민주당인데 우리 투표 열심히 한다. 이렇게 주셨고 부산 49% 대구 40%까지 올려보자라는 또 글도 있습니다. 한번 예. 해보자고 마지막까지 독려하고요. 타키벨리 댄스님은 대구 수성동 일가 선거장소 모 초등학교에서 투표봉사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이 보란 듯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질 않나. 그리고 투표하고 나가는 할머니들에게 사탕을 손에 쥐어주는 장면도 있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선관위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런 정도 분위기가 느껴졌다는 것인데 그래도 대구에 계신 분 저도 지금 주소는 서울에 있지만 대구에서 지금 가족들이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대구에서도 이제 당당하게 나서서 35% 40%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아유, 엄청난 거 아니에요? 250만 명의 35% 같으면 네. 그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왜 그거 쫄고 살아야 되느냐 당당하게 예.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고요. 아유 댓글이 정말로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챙길 수는 없는데 마진용님, 윤철님, 박정부교님, 김정수님, 초롱이님 자 이렇게 대구 시민 정말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애나님께서는 대구 교촌치킨이 원조다. 교촌치킨이 대구 쪽에 있는 건 저 좀 한 1년 전에 그거 알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대구도 자랑할 만한 게 대구가 있는데. 그 맛있는 음식으로 예. 와 전국을 석권한. 자 그렇게 이제 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생방송으로 들어온 이제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투표율 이제 전국 투표율 집계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 합산 집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52.5%입니다. 52.5% 벌써? 이제 합산 투표율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투표율을 우리 자막으로 속보로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투표율 오후 1시 기준으로 52.1%입니다. 52.1%이고요. 지난 대선에 1시 투표율이 다시 좀 정정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52.1%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대 대선 때는 61%인데 왜 21대 대선에는 이 시간에 52%인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시에 22.9%의 투표율이었는데 원래 우리가 해놓은 투표율이 34%인데 물론 이제 일괄 합산은 아니지만 네. 숫자하고 보는 거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께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전국 투표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 합산 시스템이었어요. 예. 중앙선관위에서 전국적으로 집계된 걸 계속 모으기 때문에 지금 55.7%까지 올라갔다 잠시 후가 되면 또 이것이 더 올라갈 건데 자 지난 대선의 오후 1시 투표율은 61.3%였습니다. 61.3%고 아직까지 12시 51분이니까 1시까지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계속 지금 합산해서 반영하고 있는 투표율을 여러분들께 확인해서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야 이런 것도 보면 참 숫자가 대단하네요. 저는 1시 기준으로 나와 있길래 읽었는데 예. 시간을 보니까 1시는 아니고 그리고 그리고 사이에 이제 파파파 올라가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확인해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지금 20대 대선에서 61.3%면 61.3%는 좀 더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최종 집계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전투표가 조금씩 합쳐집니다. 찡찡이님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리움님 혹시 아십니까? 리움님은 아니요, 청하옥TV의 완전 찐팬인데요. 아유, 청하옥TV 100만 갑시다. 리움님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예. 100만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기 선생님 고맙고요. 자, 전북이 지금 투표율이 69% 전국 최고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오히려 광주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북이 더 많이 나오네요. 고향이시지 않습니까? 예. 전북이 원래 투표율도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광주 전남에 비해서 또 우리 후보의 득표율도 90%를 넘은 적이 잘 없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이라는 말은 매우 긍정적인 단어로 쓰면 기적이라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예측치를 벗어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결집 현상이 뭔가 생겼다라는 것은 아직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유력한 국힘의 관계자와 통화를 하니까 이제 국힘 출신이죠. 끝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뭐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거니까 이제 그 말은 그냥 듣고 말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심상치 않다는 것은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계속 집계 중이다. 지금 투표율
61%를 더 넘을 것입니다. 1시에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는 지금 61.3쯤 기록을 했는데 계속 집계가 되고 있고 1시 되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합산 집계가 나오게 되면 지난 대선 이 시각의 61.3%보다 얼마나 더 높아질지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변수로 자, 아침 6시부터 지금 이제 오후 1시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7시간 왔고 남아있는 시간이 정확하게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7시간이 남았는데 이 시간에 뭔가 변수가 생길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가시느냐 외에는 예. 이 사이에 뭐 우리 후보가 갑자기 뭐 하늘로 사라졌다 이런 거나 변수가 될 텐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니까 예. 예. 저들도 뭐 그 안에 이런저런 또 그 정신을 혼란케 하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겠지만 예. 시간이 갈수록 귀담아 듣는 분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고. 자, 지금 이제 59.5%까지 집계가 됐고요. 지난 대선에서 61.3%인데 아직 시간이 5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투표율이 지난번에 61.3%인데 오후 1시 기준으로 61.3%를 넘어서면 그 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요게 그대로 유지되거나 약간 더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면 네. 77.1이 한 78, 79 정도고 최 의원께서는 지금 전망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득표율이요? 아니 투표율을. 투표율을? 예. 저는 78은 넘지 않을까 계속 생각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78은 지난번 두 번의 대선에서 77%대였잖아요. 77.2, 77.1 이렇게 예, 됐죠. 그러니까 예. 이번에는 이런 그 막 정말 투표하고 싶어서 나 미치겠다, 너무너무 기다렸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네. 그걸 좀 넘기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모르죠. 뭐 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저쪽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제 1시 기준 투표율이 60.1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지금 4분이 남았거든요. 60.1까지 올라갔으니까 집계가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면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가 될 건데요. 자, 지금 역대급 투표율, 저기서 역대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80년대 후반에 대통령 직선제 할 때는 실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지만 지난 한 10년 정도를 이제 생각해 보면 예. 뭐 77% 이내로 보통 이제 그렇죠. 투표율이 최고의 이루어졌고요. 투표율이 77 이었죠. 2012년도도 예, 그렇게 안 되고 했는데 오늘 이제 투표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여러분들이 지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실시간 생중계하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61.1%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예. 4분이 남았는데 61.1%까지 올라갔고 61.3%가 지난 대선에 기록했던 오후 1시 투표율인데요. 투표율이니까. 그리고 예. 또 지난 대선은 오후 6시까지 아마 투표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2시간 더 2시간 늘어났지 더 하니까. 않습니까? 예. 평일에 사전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2시간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투표율이 마지막에 가면 좀 더 넘어설 수 있다. 만약에 투표율이 80%가 됐다.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아우, 투표율 80%가 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전부 다 나와서 선거했다고 봐야죠. 네. 이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정 아예 거동을 못 하신다거나 편찮아 가지고 불가능 뭐 수술방에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다 투표했다고 봐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1시까지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전국 투표율이 61.5%입니다. 그러면 지난 대선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지난 대선 동일 시간대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0.2%포인트 투표율이 높아졌다. 열기가 매우 뜨겁다는 것이고 지난 대통령 선거도 얼마나 초박빙 상태에서 막바지에 엄청난 결집이 이루어졌는데 그 시점보다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투표 시간이 밤 8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7.1%를 넘어선다. 우와 좋다. 우와 넘었다. 나도 63%. 와 이렇게 하면서 연계소문님 더 분발하자. 힘든 시간 잘 견디게 해준 뭐 갑자기 왜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지 않고 스픽스를 얘기합니까? 힘든 시간 잘 견디게 해준 스픽스 감사하다 이렇게 주셨고요. 아니 실제 그리고 사실이죠 그거는.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저 61.9%까지 올라갔다고 지금 올려주셨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61.9% 아직 저한테는 지금 올라가지 않고 정재훈님이 아마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61.9%, 61.5%.
자, 우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최강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유, 이제 주고 계시고요. 더 높아야 됩니다. 오, 기호 1번 화이팅. 그리고 자, 여러분 투표합시다. 제발. OMG님은 80% 넘겨보자. 이렇게 주셨고요. 아, 김병곤 선생님도 지금 의견 주고 계시고 참 이게 개표 방송 하듯이 정말로 긴장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지금 이것을 투표율을 이런 상황에서도 끌어올린다. 오늘도 출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 쉬는 게 아니니까 못 쉬시는 분들도 많은데 직장인들 대거 또 늦은 시간까지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고 8시가 되면은 정말 좀 80이라는 숫자가 보이면 정말 좋겠는데. 예, 예. 자, 지금은 이재명이다 이런 말씀 주시고요. 61.7까지 지금 올라갔다고 지금 해 주시고요. 예, 계속 이제 61.7. 올라가고 있으니까 61.3보다는 훨씬 더 지금 이제 높아지고 있다. 61.8까지 올라갔다는 분도 계시니까 각자 이 정보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대선 특집 고소의 전략 제가 방송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김진애 전 의원께서 오셔서 아유, 함께 예. 또 방송을 할 건데요. 1부는 오늘 우리 최강호 의원과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또 2부는 김진애 의원의 촌철살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1시 기준으로 62.1%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61.3% 지난 대선의 투표율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본투표 정말로 많이 한다. 빅빅빅빅님, 빅비비님 고맙습니다. 개무무덤님 62.1, 62.1, 62.1, 62.1 다 올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저희들보다 훨씬 더 빠른 취재력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이 그러시네요, 스픽서, 이 뉴미디어의 야. 주인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정말로 80은 무조건 가겠다. 80 한번 가보자. 찡찡이님 이렇게 또 해주고 계시고요. 야, 대구 62도 넘었다고 지금 62도 넘었다. 올려주시네. 예. 62를 지금 62.1까지 지금 갔는데 이제 더 늘어나는지는 잠시 후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장호 의원님 이렇게 이제 오늘 예.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방송 예. 보시는 분들 오늘 저희에게 선물 하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최강욱 TV 꼭 좀 구독해 달라. 아유, 최강욱 TV 구독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저희들은 김진애 의원과 함께 방송할 텐데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올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바통 이어받은 진행자 한진입니다. 자, 역대급 투표율, 지난 대선의 투표율을 또 넘어서는 지금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투표율이 1, 2위의 역대급 득표차로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생한 현장 그리고 현재 여론 오늘 릴레이로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진애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소영 변호사님, 정기한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바로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진애 의원님, 지금 이 투표율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계속 좀 바뀌고 합산해가지고 있죠. 막 나왔는데. 맞습니다. 합산하니까 조금 지난번보다 조금 더 높은 거로 나왔는데. 예. 저는 사실은 추정적으로는 지난번보다 약간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지금 약간 높은 거로 나와서 약간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약간 놀라고 있어서.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대구 쪽에서 높은 거는 워낙 사전 투표가 그쪽에서 낮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데. 예, 정말 그렇죠. 마지막에 전임들이 탄핵당한 사람들이 다 예. 나더라 하더니 정말 결집하는 건가요? 자, 이 결집이 나는데 어떤 결집인지 뭐 따져봐야겠지만 예, 일단 61.3% 오후 1시에 이거 이제 지난 대선에 61.3%였습니다. 네. 2022년도 이제 3월 9일이었죠. 지금 2025년 지금 6월 3일 날 62.1%면 0.8% 포인트가 앞섰는데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결집이 생기는데 어느 쪽으로 결집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게 그렇죠. 어쨌든 투표율이 지난 대선의 77.1%보다 0.8% 높아져 있다 지금 현재. 두 번째는 6시까지 투표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8시.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정도 그렇죠. 투표 시간이 더 길어져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한다면 77.1%라는 지난 대선 투표율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예. 높아지는 것이 어디까지 그러면은 치달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각자 좀 생각이 다른데 그렇죠. 제 느낌으로는 지난 대선보다 좀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었는데 마지막 투표 당일날 뭔가 이상한 징조가 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 좀 다르겠지만 매우 특이하게 결과가 이상하다 좋은 쪽으로 뭐 이런 생각이 이상하다 좋은 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투표율을 보게 되면 특히 대구 쪽에서 일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근데 내려왔어요, 마침 이제 또 또. 변호사님이 대구 출신이고 또 네, 거기 대구에서 변호사도 하고 왔습니다, 계시지 아침에.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구 현장의 민심 그러니까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결집하고 있는 민심의 이유 배경은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본 투표율은 뭐 압도적으로 1위였던 예. 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의원님께서 이제 사전 투표율이 워낙 낮았고 사전 투표율이 낮은 정도가요. 지난번 사전 투표에 비해서 대구는 9% 낮았고 예. 경북은 10% 낮았어요. 심각하게 낮았거든요. 예. 사전 투표율이. 근데 제가 이제 오전에 직접 이제 지금 대구에서 아침에 기차를 타고 왔으니까 아침에 6시, 7시 때 그 투표소들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확실히 줄이 많이 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연령대가 매우 높아요. 오전에 원래 아침에는 높은 연령대 투표를 하지만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제 대구 안에서도 어느 곳에 투표율이 높은가를 봤더니 달서구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곳은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의원이 예전에 전 의원이 예전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었고 박근혜라든지 이제 그 아주 이제 구보수의 정서적인 유대감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뭐 오전에 아주 투표장에 쏟아져 나온 건 있다마는 그렇지만 이 힘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 사전 투표율 합산하니까 벌써 대구는 거의 최하위로 내려갔거든요. 투표율이. 예. 근데 이 뒷심이 아마 갈수록 저는 투표율이 내려갈 것으로 보여요. 이제 젊은 층들은 제가 이제 직접 전화를 돌려보고 이제 여론의 추이를 보면 저관여층이 대부분이에요. 정치에 관심 없는 젊은 층이 대부분인데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뭐 나이 많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민하고 내가 뭐 끝에 문 닫기 직전에 저녁에 예. 할까? 그냥 안 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투표 동력이 그만큼 낮아져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그 유세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현장에 있던 의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는 못해도 뒤에 가서 원래 전 이번에 1번 찍을 거예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근데 오히려 그 지역적 특성상 샤이 민주당 계열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면 좀 저녁 늦게 이때는 슬슬 나가서 몰래 슬쩍 나가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요 상황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역대급 이제 투표율로 올라설 것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민심의 작동에 있어서 가장 이 국민들께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시는 건 이제 내란 종식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로는 어떤 요건들을 보고 계실지 그 김진애 의원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각기 진영에서는 예. 각기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종식에 관련된 거는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중도파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쪽 부분에 생각을 하는 거고 저쪽에서는 저는 좀 요번에 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요새 이제 압도적 해로움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예, 쓰는데 그렇죠. 저는 압도적 더러움이라는 아. 생각이 막 들을 정도가 예.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마지막까지도 내란 종식 지금도 오늘 오전에 그 윤석열 김건희 나와가지고 투표하는 맞습니다. 거는 뭐 개인의 권한이니까 당연히 투표를 하러 나오는 건 맞지만 거기서 나오는 태도 자체가 예. 웃으면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어저께는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박근혜는 대구 소문시장까지 나오는 것까지는 조금 이해해 주자. 그거는 뭐 자기가 여기에 영주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어저께는 이제 경남권까지 갔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말 똘똘똘똘 뭉쳐서 자기네들의 이 힘이라고 하는 걸 마지막까지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의 생존과 예. 나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서 나 자신의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그냥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언론의 보도 태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말 전임에 다 파면당한 대통령 예. 전직조차 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다. 정말 더러운 기분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데 예. 그 추악한 실체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예. 그거를 보고 있는 것만큼
저도 지금 최근에 한 2, 3일 동안에 이게 느끼는 게 특히 예. 지난 화요일 날부터 야, 저런 더러운 꼴 못 보겠다. 이거 나가서 정말 제대로 응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훨씬 더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양쪽이 다 결집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율이 나오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앞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의 이제 투표 현장의 그 이야기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영상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에서 보니까 왜 어떤 타이밍에 윤석열이 웃었냐? 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검찰 조사 언제 받으실 겁니까? 왜 불응하시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여기서 갑자기 빵 하고 터져버려요, 웃음이.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와, 정말 악마를 봤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타이밍에 이게 웃음 포인트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이 선거를 만든 그 당사자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을 만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승리할 거라고 본인은 예측을 하고 있고, 승리하게 되면 자신은 사면받을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그렇게 건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까지는 뭐 때문에 아니고. 그런 그건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왜 그럴까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윤석열의 예. 우는 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센 척입니다. 그냥 센 척. 근데 언제 센 척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예전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 예. 김용년 전 장관이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막 할 예, 때 예. 윤석열이가 막 웃었어요. 파한대소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예, 예. 굉장히 불리한 얘기할 때 자기한테. 예. 그러니까 민망하고 굉장히 위축되고 종국을 찔렸을 때 웃으면서 굉장히 여유 있는 척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왜냐면 워낙에 망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망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건데 오히려 방어 기제일 수도 있는 거네요. 의원님. 그거가 더 크겠죠. 예.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악마 그러시니까 모르겠는데. 아니 보세요. 윤석열은 나와가지고 그렇게 파한 데서 하지. 센 척이든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다음에 어저께 김문수 후보는 어저께 4.3에 갑니다. 제주도에 가가지고 4.3에 대해서 사죄 한마디 없이 거기서 정말 무슨 뭐 치매 걸린 사람처럼 거기서 그렇죠. 그냥 완전 모르쇠 하는 게 저는 딱 전두환이가 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거기다 이준석 후보는 어떻습니까? 그저께부터 완전히 성접대 관련된 이 정말 정난화한 이 본인의 육성으로 해서 다 나오는데도 그러니까 사퇴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못하면서 또 센 척하고 있잖아. 이런 꼬라지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명박은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정직한 사람이 국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지가 정직했었어야지. 그다음에 박근혜는 안 한 정말 이것도 정말 왜냐하면 저는 이게 여자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게 아니 이게 이 와중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해서 나왔다. 이렇게 사적인 감정을 사감을 이렇게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이 예. 중요한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얼마나 엄중한 때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 다시 살아나느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 때에 그러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정말 정신들이 없고요. 예. 요새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표현해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제정신들이 아니야 다 같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그 말이 요새는 정말 비상계엄 이후로 이 내란 이후로 하는 사람들의 이 저기들을 보면은 정말 제정신들이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자, 이제 예. 오늘 최종 결과는 이제 8시 우리 그 뭡니까 이제 출구조사 이게 나올 거니까 이제 보면 되는데 결집 현상이 생겼다는 것은 첫 번째로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온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 그 쏠림 현상이 왔을 때 어느 정도 득표율 차이가 날 것인가는 이제 각자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 국힘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PK에서 부산 경남 쪽에서 결집을 하면 역전시킬 수 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다 하고 있는데 PK 쪽이 결집을 하면 이길 수도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물론 그걸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PK 쪽의 투표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 부산이 전국 평균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꼴찌로 내려갔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럼 부산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오늘도 뭐 전화를 제가 한 두 군데, 세 군데, 한 사람은 카톡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분위기 좋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는 시민들이 막 달려가서 표를 찍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고 한 사람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보수가 마지막에 영남 쪽에 결집을 하자고 했는데 왜 부산이 투표율이 높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국힘에서는 내부적으로 PK에서 결집하면 역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말도 본질적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현상적으로도 그 말 자체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민주당 쪽에 알아보니까 그럼 솔직히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아유 그래도 지금까지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한 8에서 10%는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 그렇죠. 다르게 두 정당이 정반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민심과 이런 게 예. 달리. 그럼 8에서 10%는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아 이거 지금 우리가 뭐 단 1초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 최종 결과로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빵 터진 게 하나 나왔죠. 그렇죠. 투표율이 이 정도 갈 줄 몰랐는데 이거 뭐냐고.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투표율이 낮아져 버렸고 결집은 안 되는 건 확실하고 투표율은 전국적으로 높아졌는데 민주당은 한 8에서 10%인데 이것도 걱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제가 아니 어떤 시작이 이거는 항상 예. 그래요. 한쪽에서는 허세를 떨을 수밖에 없고 항상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엄살을 해야 되고 저도 지금 마음대로 얘기를 못하는 게 그래도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말 놓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엄살 떨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재밌는 얘기가 오늘 오전에 이제 매일신문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윤석열 쪽 이야기를 거의 이제 가장 추종하고 있는 언론으로 보이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매일신문이 어떤 메시지를 내냐면은 투표율이 75%보다 낮아야 이재명에게 유리하다. 75%보다 높아지면은 보수가 골든 크로스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논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웃기는 얘기야. 희한한 얘기예요. 그것도 웃기는 네. 얘기야.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는 그러니까 이게 분석의 이 이유는 근저의 심리는 자, 투표율이 지금 낮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보수 유권자들이 보수에 예. 실망을 해서 뭐 한덕수다, 김문수다 싸우는 과정에서 환멸을 느낀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는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요거는 저도 그렇게 같이 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80% 넘어갈 수도 있다. 예. 보수 유권자들이 미워도 그래도 국민의힘이라고 결집해버리면 80% 넘어가고 그러면 역전할 수도 있어. 이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예. 지금 민주진영에 있는 그리고 민주시민들이 이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을 종식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펄펄 끓고 있는데 예. 결집을 해도 거기 가서 결집하지 무슨 보수가 더 결집을 하겠어요. 예. 투표율이 80% 넘는다면 진보 아니 결집이 더 그리고 많은 거죠.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이거는 이번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칭찬을 해줄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지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 마지막에 그러니까 거기 지금 국힘에서도 지금 PK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 어저께 박근혜가 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실말이라도 하나를 거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난 며칠 동안 그렇게 걸만한 걸 국힘 쪽에서 몇 개를 못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쪽에서는 유시민 작가 말 가지고 왜 저렇게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흔들어 보려고 그렇게 저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 지지자들이 흔들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냐 하면 그래 그러면 유시민 찍지 마. 이러고서는 유시민도 후보야? 유시민 찍지 후보도 마. 아닌데. 이러고서는 그냥 대범하게 넘어가거든요. 예, 맞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요 사나흘 동안에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이 내란 종식에 관련된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나대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결집을 이렇게 특별하게 할 만한 사실 그게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워낙 끌어있던 게 마지막에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예. 하여튼 80%를 넘기면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하나 더 이제 일이죠. 보자면 조금 전에 강승 변호사가 했던 이제 대구 매일신문, 저도 뭐 매일신문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이쪽에서 이제 분석했던 것은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 투표율이 낮아야 이제 민주당은 보수 쪽에 유권자들이 현장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상대를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예측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문제는 오늘 이 현상의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더 높아져 있는데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 이 직결의 정도가 세지 않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제 오후 1시인데 역결집이 생겨서 그러니까 뭐. 우 몰려가면 그럼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결집이라는 것도 무슨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예. 확실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거나 또는 저쪽에서 정말로 졸전을 하고 있어서 뭐 어떤 이런 상황인데 일단 요소는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없어 보입니다. 결집이 되겠나 안 되겠냐라고 하는데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까?
이제 어려워진 거죠. 투표율이 62.1%로 가버렸으니까 높아졌는데 야 그럼 이거 보수가 결집한 거야? 아니면 이재명 지지자가 결집한 거야? 이것은 각자 해석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62.1%라고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전투표가 낮았는데 본투표에서 치고 올라가서 넘어서 버렸어요. 이거 어디가 결집했느냐? 뭐 저는 일단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뭐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득票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요소는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매우 약한데 예. 근데 한 가지가 아, 네. 네. 득표율을 마지막에 저도 이번에 굉장히 보고 싶은 게 네. 유일하게 저 하나 변수라고는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이준석 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 쪽에 굉장한 끌어오르게 분노를 일으킨 건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 내란에 관련된 저 구구뿐만이 아니라 혐오 범죄에 대해서도 응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결국은 저쪽이 단일화를 안 했어. 그렇죠. 단일화 안 했는데 그동안 단일화 장사는 끊임없이 했어요. 그리고 국힘에서 단일화 장사를 솔직히 이준석만 단일화 장사를 한 게 아니라 국힘에서도 단일화 장사를 꽤 잘했어. 유일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봐라. 이준석이 저렇게 꼬꾸라지니까 이제는 찍어서 우리 쪽을 오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장사를 유일하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은 맥힌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제가 주변에 제가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 뭐냐면 이준석에 대한 혐오 이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김문수에 대한 이른바 이렇게 미화시키는 게 이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보면은 아마 그게 약간은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었겠다. 그 정도 변수는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거는 마지막에 득표를 봐야 알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정말 이준석이 아니라 글로 갔는지. 제가 이제 네. 한 말씀만 좀 더 붙이겠습니다. 네. 이제 예상을 못한 정도의 투표율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해석을 의원님 말씀에 제가 좀 보태서 하면 집단지성이 발현될 때 민심이 단일화를 할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났네. 그러면 우리를 추격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단일화에 대비를 하고 있었다. 나 네, 개인의 그렇죠. 행동은 계속.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파편화되어 있을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1000명, 10,000명이 아니고 100만 명, 200만 명 단위로 움직이는 것은 거기에서 집단지성이 발현되니까 단일화에 대비해서 혹시 우리 질지 모르니까 그럼요. 더 사전에 채비를 한 것이 예. 오늘 이 투표율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은 단일화가 안 돼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단일화 준비를 하면서 갔던 것으로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예. 이러면 결과적으로 투표율에 어떻게 차이가 있을 것이냐. 그럼 첫 번째 투표율이 77.1%라는 지난 대선의 결과가 78%는 넘게 돼 있고 조금 전에도 이제 제가 한 1시간 전에 예.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거 큰일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죠. 79, 80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진짜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 거기다가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어떤 결과로 가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단일화에 대한 대비를 국민들은 국민들께서 민심은 하셨나. 유권자들은 하고 있었다. 맞아요. 그것이 지금 투표율로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단일화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이미 준비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였던 측면도 그럼요.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희 단일화 할 거잖아 하니까 계속 이준석 후보 쪽은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 스택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못하게 되는 무산 효과도 결국 이어질 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리고 보여지죠. 이제 말씀하셨던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준석에 관한 효과가 또 부정적인 어떤 보수 진영에 굉장히 효과를 미친 것이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는 굉장히 큰 뼈아픈 문제가 된 게 예. 뭐냐면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 내란을 옹호하고 뭐 보수라고 해서 전부 뭐 부정선거 믿고 그렇지 않거든요. 합리적인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한덕수와 김문수의 다툼과 당권파들의 싸움을 보고 환멸을 느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다른 곳을 가기를 원했는데 그럼 대한 세력으로 얘기할 수 있는 뭐 개혁 보수니 신보수니 하는 세력이 이준석인데 이준석은 더 밉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도저히 못 찍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져 있는 보수 유권자들이 많고 근데 이 상황에서 마지막 투표율 지금 대구도 59.3, 부산도 58.1 굉장히 지금 매우 낮은데 이런 상황에서 투표 동료를 하고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도 투표를 해야지라는 동요를 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 내가 나서야지라고 하지 않고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실제로 대구에 있는 어른들 몇몇 분하고 예.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투표해달라고 이번에 꼭 김문수 찍어달라 뭐 이런 투표를 투표 동료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다 냉소적인 반응 보이니까 하면 뭐해 되지도 않을 거.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투표하시는 분들 심지어 김문수를 찍었다고 이야기하시는 어른도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안 될 것 같은데 불쌍해서 내가 한 표 줬다.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지금 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주고 계시고요. 예. 김진애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인기 완전 짱이네요. 그러니까요. 무려 지금 18,000명. 우와. 매불점 이런 데는 수십만 명 나오지만 아, 그럼요. 스픽스에는 17,000명, 18,000명 이거 아, 대단한 오케이. 거거든요. 아하, 맞습니다. 근데 지금 동시간대 지금 라이브 방송 보니까요. 네. 국내에서 우리가 맞아요. 지금 조금 우리가 제일 있으면. 많은 것 네. 같아요. 14시까지 매불점 우리까지 하니까. 아, 예.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18,000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서 방송을 보고 계신데 확실하게 김진애 의원이 오시니까 네. 분위기가 다르다. 자주 좀 오십시오. 아니 그러고요. 아니 근데 그리고 요 하는 예. 게 제가 이번에는 정말 저도 너무너무 결과가 보고 싶은 게 저는 이번이 왜냐하면 이준석한테 이걸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냐면 솔직히 지난 화요일에 몇 번의 이번 과정에서 몇 번의 저 충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좀 달라. 저는 하여튼 3월 8일 날 너무너무 충격받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풀려난 게 더 충격을 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포였죠. 조이대가 했을 때 너무너무 충격받았고 그다음에 거의 동일하게 충격받은 게 저는 화요일 날 그 혐오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보면은 극우에 관련된 그다음에 기득권 카르텔에 관련된 이 응징뿐만이 아니라 요번에 잘하면 이 혐오까지도 없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정말인가? 왜냐하면 지난번 여러분 대선 때 보면은 우리가 0.73%로 졌잖아요. 예. 근데 그때 한 이틀 사흘만 더 있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여성표가 쫙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게 저쪽에 대한 게 완전히 이게 달라졌는데 이번에 이 이준석의 혐오 발언 때문에 생기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리박스쿨에 관련된 그렇죠. 이거 나오잖아. 이런 여러 가지 기득권에 관련된 이 문제, 극우에 대한 거, 그다음에 혐오에 관련된 게 이것 때문에 이거 가만 내버릴 수가 없겠다. 근데 이러면서 올라오는 게 솔직히는 권영국한테 갈라 그러다가 저는 솔직히 마지막에는 이재명한테 올 거라는 생각을 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마지막 하여튼 투표를 보고 싶은 생각이 정말 들어요. 예. 그러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가 상당히 보일 것 같습니다. 워낙 중대한 이제 지금 내란 세력 척결 그리고 이재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이 이제 유권자들의 강한 인식에 자 아까 단일화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유권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먹고 있었고 또 이준석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니까 이것까지 우리는 이번에 다 넣어서 정리를 하자라는 게 또 하나 더 있었고요. 하나 더 보태자면 유시민 작가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저렇게 공격을 많이 하느냐고 동의할 수 없지만 이게 혹시라도 또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너무너무 이쪽에서는요. 그럼요. 야 이거 아니야. 그런데도 드러내놓고는 말을 못해. 네. 그러니까 이 긴장감이 혹시라도 이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유시민 작가를 보호하면서 숨어서는 선거운동 더 열심히 그럼요. 하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복합되는 우리 경험을 과연 최근 20년 만에 해본 적이 있느냐. 네.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쫄면서 네. 끝까지 죽기 살기로 해보자고 아이고, 하는 게 표현이- 유권자들도 없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리고 네. 리박스쿨 때문에 엄마들이 저도 저기 할머니로서 우리 손녀가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거든요. 예. 야 이거 그렇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엄마들의 이 걱정이라고. 저거 초세력한테 했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이렇게 가동된 게 굉장하게. 근데 그 말이 너무 재밌게 표현을 하시네. 막 얘기할 수 없으면서 그러면서 쫄리면서 막 속으로 더 열심히 하는 네, 거. 예. 이거 굉장한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뭐 어떤 한 사람도 심리적으로 아니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다들 초긴장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을 국민이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그 요소가 정말 드라마의 최고 소재가 되어서 위대한 정말 역사 드라마를 우리가 드라마를 한번 쓰고 국민들이 있어요.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내란 전국에서
워낙 시민들이 황당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조의대가 갑자기 파기환송을 한다든가 재판을 갑자기 서둘러서 끝내려고 한다든가 윤석열이 풀려난다든가 이런 시민들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계속 연달아 발생하니까 이 모든 음모들이 시민들을 전사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방심을 안 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는 안심할 수 없다. 막 초긴장 아무리 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아니야. 저것들은 괴물이야. 비상식적인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맞아요. 끝까지 긴장하는 텐션을 유지하도록 저들이 길러줬다 시민들을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약간 이 전사화, 뭐 전투력이 이제 갑자기 크게 올라서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번에 리박스쿨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전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쵸, 일어난 말이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TK나 PK 지역에 제 나이 또래 청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 이번 리박스쿨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냐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어릴 때 한 번씩 그 경험을 해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승만을 추앙하고 이러한 역사 왜곡적인 인식, 그러니까 이 극우적 사상을 주입하는 곳에 한 번 경험을 해봤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한 청년들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금 문제가 과거에는 소위 어떤 비인가 어떤 교육시설 형태로 해서 여러 어떤 사이비 종교들이 이제 얽혀 있고 설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이제 정부 제도권 차원에서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죠. 들어온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요. 국민 세금을 써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같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심지어 그 윤석열 반탄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태극기 흔들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반탄 노래를 막 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준석의 성희롱 발언 거기에 플러스해서 리박스쿨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겠죠. 만약 이것도 이틀 사흘만 더 있었으면 예. 김문수하고의 관련이 엄청나게 커졌을 겁니다. 예. 그랬을 겁니다. 와,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일본에서 가린님께서 이렇게 슈퍼챗도 보내주시면서 멋진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깊은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일본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예, 뭐 예. 일본에서 응원을 하시는 가린님을 저희들이 응원을 해드려야 되고 지금은 뭐 감사합니다. 예,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죽기 살기로 모아서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세웠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칭찬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경상도도 이번에는 이재명 찍을 거라 믿습니다. 이루리님. 저는 제가 영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영남 지역이지만 야 그래도 대구 경북도 많이 바뀌려고 하는데 사실 서울에 와서 외지인들 이렇게 함께 다 모여 사는 공간에서 보면 영남에서 민주당이나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소외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실제로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은 저 사람이 영남에 태어나서 100% 국힘했을 사람들이 호남이기 때문에 민주당 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보면 요즘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영남 쪽에서 저런 바람이 일어나고 대구 경북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역사적 정말로 예. 진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서 영남 쪽에 계신 분들 여러분 그래도 박수를 쳐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남 너희는 버리자 이런 말씀 하시면 거기에서 사는 뭐 김부겸을 지지했던 홍일학을 지지했던 그리고 임대윤을 예. 지지했던 또 민주당 국회의원 출마자들 되진 않지만 끝까지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수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저는 정말 봅니다. 초반 분위기 같으면 33.3%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그죠? 그럴 수도 예,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30%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하여튼 저는 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안동에 가셨을 때 네. 그 유림들이 그 아, 2층 네. 누구하게 딱 한복 입고 아주 큰 한복들 예. 입고 쫙 있어가지고서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연설을 바라보던 이런 장면 같은 게 앞으로 참 좋은 장면으로 기억이 되고 그게 또 그 지역에 또 생각을 바꾸고 좀 이러는데 좀 기여가 됐으면 그럼요. 좋겠는데 예. 제가 그렇게 되길 맞습니다. 바랍니다. 저도 이제 대구에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유세장에 제가 가서 그 현장에서 그 시민들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예. 재밌는 경험 많이 한 것이 저는 이제 대구 어떤 사람으로서 아주 생경한 경험인 게 일단 수 자체가 많은 건 뭐 당연히 생경한 거고요. 거기에 제가 갔던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를 막 스픽스 아니세요? 이렇게 제 이름은 뭐 스픽스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름이 스픽스가 스픽스가 되셨네. 역시 대구 출신이 저기니까 훨씬 더 그쪽에 그렇네요. 네, 정말 많이 다 알아보시고 네. 그리고 저는 유익 있게 봤던 게 그날 사실 첫 번째 관심사는 혹시 뭐 야유를 보내거나 물병을 예. 던지거나 부정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정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없었고 그 다음에 저 주목했던 거는 파란색 옷을 입은 선거운동원 말고 예, 예. 그냥 저처럼 시민의 복장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얼마나 계신가를 봤는데 그 시민들이 유세 그 무대 연단 밑에는 못 오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대구 동대구 옆에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아주 큰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 벽을 따라서 쫙 사람들이 서서 시민들이 예. 일반 시민들이 서가지고 그 유세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그 동대구 역사에서 기차를 타고 마침 내린 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온지를 모르고 기차를 타고 내린 분들이 내리자마자 표정들이 다 그 복면가왕에서 왜 가면 벗은 순간이죠? 그것처럼 네.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화하고 나오다가 이런 표정으로 다 나와서 막 달려와요. 그래서 막 사진 찍고 이재명 후보 사진 찍고 그 장면 보면서 대구에서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나? 정말 바뀌긴 바뀌었구나 그 생각했어요.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셨군요. 눈물 나시겠네 정말.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비교적 이제 기자 생활할 때도 균형 감각, 중도 보수라는 이야기 듣기도 하고, 뭐 때로는 이제 진보적인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전통과 또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대구에도 예. 정서적으로 또 그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대구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 편인데, 이번에 이제 대구에 있는 한 인사와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저는 당원이 아니거든요. 네. 뭐 당원이 아닌 지 오래됐지만, 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정말로 정치적 편향성으로 보이냐고 제가 이제 거꾸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란 세력이 저렇게 구태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정말로 절단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로 이 사안을 예. 나 민주당 지지자야, 나 이재명 지지자야, 이런 관점으로 보는 이 기준이 맞느냐고 제가 이제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정당과 예를 들어 정치인에 대한 편향성의 문제로 돌아가는 순간 대구는 영원히 극복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원래 보수였기 때문에 김문수 무조건 찍고 국김 찍고, 그리고 나는 원래 보수였기 때문에 이 사람 문제가 있어도 홍준표를 찍고,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찍고 하는 방식으로 가면 절대로 대구가 국가적으로 봤어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갈 수 없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주당도 찍고 사안에 따라서는 국힘도 찍어서 그 사람이 어떠냐, 어떤 이슈가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해야 하느냐라는 것은 자식들 공부시킬 때 다 하면서 왜 나는 표 찍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어떤 선생님을 보고 이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영원히 그 선생님이 지키면 애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고. 학원 선생님도 바꾸고 그 선생님이 아니면 학교 전학을 가기도 하고 우리 애가 거기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정당을 선택할 때는 이유불문하고 내가 이재명 지지하면 너 이재명 파지, 종북 주사파지, 좌파지, 전체주의 세력이지, 민주당 지지하면 너희도 원래 빨갱이였지 하는 이 기준으로는 대구가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우리가 비판적 생각을 견지하되 지금 이 순간에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려면 어떤 사람을 찍어야 할 것이냐의 기준으로 가봐라. 결과를 봐라.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예. 것이어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책임 정당 그리고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확신을 갖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아, 야, 예. 막 모토 다셨어요. 아니 왜냐면 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사실 김진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이 의원으로서의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뭔가 투사의 모습 이런 게 국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또 받으셨고 그럼요. 또 굉장히 또 의정 활동을 또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게 많이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진짜 이 어떤 외로운 투사는 여기 두 분이 더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영남에서 그럼요. 대구에서 굉장히 그럼요. 외로운 싸움들을 하고 계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드네요. 지역에서 네. 아니 뭐냐면 저는 저 시댁이 저기 진주예요. 아. 영남보다 더 세요. 세상에 경남보다 또 서부 경남은 더 셉니다. 더 세요. 예. 아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거기도 바뀌더라고요. 예. 저희도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바뀌어서 저는 그게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의 문제가. 그리고 저는 이번에 사실은 저는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새로운 개혁 보수 세력이 나와주기를 굉장히 바랬었어요. 그래서 예, 나름대로는 그렇죠. 그쪽에서 굉장히 이제 지원도 하고 나름대로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지원도 하고 그쪽에 관련된 인물들을 좀 띄워주기도 했는데 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 왜냐면 안 찍어주니까. 그렇죠. 안 찍어주니까 뭔가 뭐냐면 정치적인 세력이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그쪽 지역에서 찍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찍어줄 걸 아니까 그쪽에 그 정치인들도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생각도 감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게 좀 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그 또 괜찮은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중도 보수 쪽으로 예.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좋지만 확실하게 보수 쪽에서 세력 개편이 일어나서 새로운 개혁 보수가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서 이제 저희 김진애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뭔가 이 혐오 정치 세력이 이번 대선 이후에 뭔가 완벽하게 궁지로 내몰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갈라쳐져 있던 지역 구도도 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경남이나 부산이나 이쪽이 그래도 민주당 의원이 배출이 되는 지역이 됐잖아요. 예. 어느 정도는. 근데 조금만 과거로 시계를 되돌아봐도 아니 영남 다 통틀어서 전부 다 국민의힘 쪽이었던 시절도 많았잖아요. 과거에.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나서 경남에서는 그 지역은 절대적인 민주당 충성 지역이 되고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말 정치를 잘하게 되면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판이 바뀔 수 있다. 이재명을 인해서 이제 앞으로 경북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의힘이다라는 판이 없어지고 예. 정치 잘하는 사람 와 우리 지역 출신이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 지역도 잘 되는구나 라는 실제 증거를 이재명 그렇죠. 후보가 만들어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된 흐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적절히 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움직임이 뭐냐면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여러 단톡방에 초대가 되어 있는 게 또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잠입을 했네 또. 거기서 뭔 얘기들이 나오냐? 다른 얘기 없습니다. 일단 전환길 있죠. 전환길이 무릎 꿇고 울면서 호소하는 영상 계속 돌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윤리의식, 도덕적으로 반듯한 후보를 찍어야 된다,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요거 이제 세 가지 말고는 그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왜 좋은지 뭐 공약이 어떤지에 대한 거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뭐 공안 통치, 공포 독재 이런 마타도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자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러한 여러 마타도도 막 계속 글을 올리고 했었는데 오늘 현저히 줄었어요. 그 속도가. 갑자기 왜 줄었을까라는 그건 걸 리바스쿨 생각하면 효과죠. 상당히 좀 리박스쿨이야. 왜냐면 네, 리박스쿨에 대한 효과도 있을 왜냐면 거다. 자기네들에 대한 리액션이 안 나오니까 자기도 신이 안 나는 네, 거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도 착수하고 이러니까 네. 집단적으로 뭔가 여론을 갖다가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을 부담감이 느끼는 조직력이 거죠. 확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전국적인 예. 투표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시 기준으로 지금 집계를 시작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오후 2시 기준 64.8% 투표율이었는데 현재 지금 2시가 14분 남아 있는데요. 63.5%로 집계가 되고 있다. 아마 64.8%보다 훨씬 이제 넘어서겠죠. 지금 이게 이제 한 1에서 2%포인트 정도 높아지고 있다면 최종 투표율이 78을 넘어서 79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대구는 여전히 이제 제일 낮은 상태로 59.3%인데 이것도 추세적으로 보면 예.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고요. 댓글로 이 정말로 전문가들이 많으신데요. 댓글로 이런 걸 주십니다.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방송하지 말고 오후 4시 되면 솔직하게 다 깔아. 이렇게 취재한 내용 솔직하게 다 깔아. 이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이야기를 네. 하더라도 결집 안 된다 이런 것인데요. 근데 아니, 근데 눈치를 힘들어. 치셨네. 전 그거 대표님이 까세요. 오늘 하루 종일 방송하시거든요. 까세요, 예. 지금 까세요. 얘기하면 나중에 할 얘기가 없어요. 4시에도 가면 안 되고요. 4시까지는 보고 있다가 취재한 내용들을 그럼요.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은 추이나 추세에 대해서 예.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망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지. 지금 혹시라도 요새는 한두 시간 만에 이거를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한 좀 이제 그 특히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톡방에 올라오는 속도가 줄어든다든가 또 한 측면에서는 방송 전에 보니까 속보가 있더라고요. 그 선거 관련해서 112로 저기 서울에서 54건의 투표용지 이거 미리 도장이 찍힌 용지를 발견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인 즉슨 이 지난번에 사전 투표 때도 보면은 나는 기표하지도 않았는데 기표된 게 봉투 안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그 선관위나 경찰 측에서는 다른 사람 이미 찍은 기표용지를 받아다가 거기서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 대선 이후에 확산하고자 하는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지금 맞아요. 곳곳에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어디선가 작업을 하고 있을 그 작업을 테니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투표율이 마냥 높다. 그 다음에 득표율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잦아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예. 투표율도 높고 득표율도 높기를 바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부정선거론이 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김문수나 뭐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패 이후에도 자기들의 패권을 유지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뭐 유일한 길이 부정선거론밖에 없고 시민들이 뭐
완전 쓸려 나가야 될 세력이고 옛날 같으면 유학 가야 되는 어디 뭐 산에 올라가거나 이래야 되는 예. 사람들이 여전히 현장에 남아가지고 코멘트하면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영향력. 부정선거론에서 그거 믿는 사람들 모으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사들도 작업을 지금 치는 거죠. 기자들도 네. 되게 지금 눈을 부릅뜨고 면밀하게 속보들을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조금만 뭐 신고 들어오면 속보 내고 이러는데. 클릭 장사에 도움이 되니까요. 예, 근데 이게 조금 좀 유감입니다. 그 부분 유감인 예, 것이 이들이 이야기하는 부정선거의 실체는 사전 투표를 중국 세력이나 어느 세력이 해킹을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투표지를 다량으로 만들어내서 투표하면 집어넣는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본 투표장에서 일어나는 선거 관리의 부실함 일부 그것 때문에 못 믿겠어 선거 무효야. 예.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 이게 안 되는 언론도 제가 보도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뭔가 무슨 큰 속보가 난 것처럼 속보 이래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나온 게 자기가 투표하러 갔더니 자기 투표 문부에 나는 투표 안 했는데 왜 사인이 돼 있지 이런 사례가 있었대요. 예, 예. 한자로 박이라는 걸 누가 적어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다가 자기는 투표하러 이제 왔는데. 예. 그래서 막 항의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이 봐라 이거 이상하네 이상한 놈이 한자네 중국 놈이 이거 사인했네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선거 부정으로 몰고 간다 국힘 예. 세력이 김문수도 거기에 나선다. 그러면 이제 더 절멸해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존재가 아예 없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선관위하고 싸우든 대법원에 싸우든 그러면 국힘은 헤어날 길이 없다. 그걸 이제 그 세력을 버리고 다시 보수정당 재건을 하느냐, 아니면 그 판이 개싸움판으로 벌어져 가지고 다 망해버리느냐 이제 양자택일일 건데 아마 이제 저는 거리로 나가서 극우극단의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선거 부정을 가지고 이제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나가겠지만 저는 국힘은 그렇게 갈 수 없다고 보죠. 지금 이제 국힘 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 이미 박근혜 윤석열에 대한 내란 행위에 대한 탄핵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고 자 그럼 제명 추진하자 제명에 준하는 탈당이다 뭐 이런 해석 가지고 이제 싸워 본다면 윤석열 쪽을 편드는 사람은 그냥 선거부정 쪽으로 가져가서 바깥에서 살겠다 풍찬 노수 이렇게 선택할 거고 안쪽에 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정당을 만들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이제 언론에서 다룰 때도 한 사람이 투표용지 한 장에 특이 현상이 생겨서 이것을 전체 선거 부정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로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자료 맞습니다. 하나 조금 띄워드리라고 네. 좀 부탁을 했는데 자료 띄워주시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13시간 됐습니다. 지금 오후 1시 51분이니까 밤 12시쯤에 저희들이 여러분께서 지금 예.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 최종 득票차이는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 18만 구독자들 명이 이제 여쭤봤는데 지금 18만 명이 이제 예. 저기에서 본인의 의견이 어떤지 10% 미만, 10에서 15%, 15에서 20%, 20% 초과라고 했는데 20% 초과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자 희망 회로를 돌린 것이냐 아니면 집단 지성이 발현된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한번 그냥 봐주십사고 좀 제가 좀 띄워달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저분들을 상대로 실제 투표율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투표율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이제 올려봐 달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고요. 예. 투표율은 지금 보니까 한 75에서 80%가 다수로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다 예측을 그렇죠. 75, 80 정도 했는데 예. 마음으로는 80% 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고 75에서 80 정도로 했는데 여기도 지금 투표를 10만 명이 투표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만 명이 아니고 10만 명이 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각자 생각하는 바람도 있겠지만 그나마 균형감 있게 상황을 보는 것이라면 조심스럽게 이번 대선 최종 결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 날 것인지 이런 것은 일단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10만 명 또는 20만 명은 저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좀 보여드리고 아마 이 지금 생방송을 한 17,000분 보고 계신 분들은 저 투표를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예. 자 여기 보시면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을 전망해 주시면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70% 미만, 70, 75, 75에서 80, 80 초가 이렇게 있는데 예. 75에서 80% 보는 분이 한 46%다. 예. 가장 많으시네요. 요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를 하도 말 조심하라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전망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거에 전혀 여러분들 약간 안도하시라는 표현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독려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앞서 지금 정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소위 어떤 개싸움,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으로 이제 변질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대선 이후에 이야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미 그런 개싸움이 확인되는 요소들이 좀 내부적으로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어이없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요즘에 보면은 그 과거에 SNS 어게인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직접적으로 캠프 차원에서 만들어놨던 여러 그 여론 조작용 단톡방들이 운영됐던 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양수 조직본부장이 이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도 그런 형태의 단톡방들이 있어요. 뭐 이제 1, 2, 3, 4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정당명이라든가 아니면 다르게 변환시켜가지고 만든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서 자임 취재를 해보니까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민주당의 정당 해산 촉구 서명이 뭐 111만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언론에서 한 번도 보도된 적도 없고 민주당에 관련된 대한 서명이 돌아다닌 적도 없어서 그런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기자들이 먼저 이걸 포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단에다가도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 정말 이 개싸움을 걸고서 넘어지기 위해서 온갖 허위조작 정보들을 지금 양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단어를 잘못 썼으면 차라리 진흙탕 싸움이라 할 겁니다. 제가 싸움이라고 이렇게 암쓰니까 자 그러는데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광주에 계신 분이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지금 광주가 오후 2시 현재 투표율이 74%가 나옵니다. 아이고. 엄청나잖아요. 74% 나왔는데 대단하네. 이게 2022년도의 대선에서 71.3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광주가 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2.7% 포인트가 높은 거예요. 그럼 광주도 지금 유권자가 광주 지금 인구가 90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광주는 투표율이 높은데 높아지고 있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영남 쪽은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지금 봐야 하느냐. 계속 제가 이제 우스개로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고 하는 거기에 집단지성으로 20만 명이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격차에 대한 저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 투표율이 실제로 77.1이 아니고 78, 79까지 갔다. 광주는 투표율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영남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종합해 봤을 때 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 통계적으로 의미가 매우 약하지만 100만 명, 1000만 명이 이제 이렇게 좀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또 남다를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계속 말씀을 너무 암시하시죠. 암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의원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미 유권자들이나 이렇게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워낙 정치의식이나 그리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고단수가 아니어서 그럼요. 요새 말 좀 정말. 잘못하면 예. 그따위 소리 여기서 왜 해? 좀 제발 그만해 이런 글들이 올라올 정도로 예. 정말로 정치 현장에 대한 상황들을 많이 그렇죠. 잘 파악하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스픽스에 이제 채팅 달리는 거 보면은 이제 정기현 대표님한테 특히나 채찍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당근도 좀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 생긴 게 일단 보수처럼 생겼대요. 그러니까 말투가 이제 경상도 말투고 뭐 이제 이런데 그리고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 주시는 건 다 귀하고 저희들이 예. 단 하나도 이제 헛들어 쓸 게 없이 소중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투표율이 매우 높다, 감사한 일이다. 실제로 좀 투표율 높을 때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요.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야 이거 원래 투표율 좀 떨어져야 하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예. 했는데 이 높은 투표율이 혹시나 해 싶어서. 혹시나 저기서 막 집단으로 몰려와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표율이 높은데 지역별로 투표율이 또 다르게 나오니까. 나타나니까 아 이거 뭐야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데 이재명 후보 쪽으로 유리한 투표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아까 한 분이 4시 되면 터뜨리라 하는데 아닙니다. 6시 좀 가서 터뜨리든 말든 이렇게 예. 이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결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역대 최고의 지금 선거가 될 것이다. 고 효경님은 역대 최고의 선거가 될 것이다. 뭐 이거는 뭐 매우 주관적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를 보기로 하고 그렇게 좀 생각하는 그렇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지금요 우리 선거인 수가 이번에 4,400만 명인데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 숫자가 지금 2,900만이에요. 아, 거의 3,000만 가까이가 맞습니다. 투표하셨거든요. 그거
근데 이 흐름과 데이터가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막 어디서 막 쏟아져 나와서 결집 이래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는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말이 씨가 될까봐 조심하는 거지. 예. 근데 사실 이 흐름은 지금 이미 3천만 명이 나오셨는데. 아, 그렇죠. 맞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2시 이제 2시에 최종적으로 직계율이 발표되는데 예. 이제 지금 65.5% 아직 지금 2시까지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65.5%로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0.7% 포인트가 더 지금 많아졌습니다. 지난 대선이 64.8%고 지금 현재 65.5%라는 것은 지난 대선보다 투표율이 높은 것은 이제 예, 확실해졌다. 그렇죠. 어느 정도 더 높아질지는 끝까지 이제 두고 봐야 지켜봐야죠. 하는데 대단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2시까지 최종 집계된 건지 65.5까지 예. 올라갔습니다. 오. 65.5까지 올라갔고요. 아직까지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 예. 상황을 좀 자, 보도록 이런 하고요. 추세라면 진짜 뭔가 지금 훔쳐버리고 불확실 자뭐저 아니요. 도시계획 뭐죠. 전문가신데 이것은 지금 불확실성이 아니, 저는- 정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 회로가 기대로 직접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아니 겁니까? 저는 뭐 희망 회로를 훨씬 더 많이 돌리죠. 당연히 예. 그쪽으로 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요. 저는 뭐 사실 어떻게 되나 사실 0.73%로 이겨도 이기는 건 이기는 거예요. 네, 예. 뭐 그러니까 그러는 거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신경을 쓰거나 제가 어쩌다 보니까 노태우는 36.6%로 당선됐더라고. 그러고 나서도 뭐 또 정책 잘 펴가지고 잘 또 한 것도 있고 뭐 이러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걱정이라기보다도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국힘이 유일하게 이번 대선의 막바지에서 여전히 유일하게 연명하는 게 반이재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 그렇죠. 혐오밖에 없는 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태까지도 이재명만은 안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렇게만 계속해서 간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거는 정말 나라의 미래가 없거든요. 근데 국힘이 다시 솔직히 국힘에는 지금 남아있는 인재도 없잖아요. 예. 요번에 뭐 이준석도 이제는 정말 기대주가 아니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일하게 홍준표 하나 좀 살아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없는 상황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없을수록 이 이후에도 이재명 끌어내리기, 예. 이재명 흠집내기, 이재명에 대한 모든 흥신소 이런 것만 하려고 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의 컨텐츠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그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예.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큰 거죠. 누구 말만 들어 완전히 안보다 포개졌죠. 좋아합니다. 예. 2시 기준으로 이제 투표율이 나왔는데 예. 65.5%고 지난 대통령 선거보다는 0.7%포인트가 이제 더 앞서는 걸로 상승 추세는 느낌상 약간 꺾여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아까 통계가 그랬다. 그대로 다 네. 잡혔는지 예. 2시 기준으로 새로 데이터가 올라오는지 한 2, 3분 정도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서 예. 추세가 꺾였다 또는 예. 답보다 아니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최종 투표율을 한 번 더 2시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면 좋겠고 일단은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는 지난 대선보다는 0.7%포인트 예. 정도는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이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명박 정동영 때 투표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얼마였나? 63%. 63%였습니다. 63%. 63%. 차이도 그때 지금 500 몇십만 표 500 차이가- 몇십만 예. 표. 22% 차이 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제 차이가 지금 났는데. 2시밖에 안 됐는데 65%라니. 65% 그때 2007년도 선거할 때 글쎄 말이죠. 다들 절망하고 선거를 절망하고 선거 안 나갔지. 하러 안 예. 갔죠. 그때는 안 그런 갔죠. 게 안 이제 갔죠. 있었는데 그리고 뭐 김진애 의원님 차원에서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숱한 여러 어떤 선거들을 경험하고 보셨기 때문에 특히나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도 한 측면에서 어쨌든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한 말씀 좀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면 아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딴 거 없어요. 가셔서 투표하세요. 예, 특히 투표하셔라. 경남 쪽에는 가셔서 투표하시고 이왕이면 희망회를 돌릴 수 있게 투표를 하셔야. 예. 그래야지 영남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국힘이 다시 태어나니까 보수 세력이 뭔가로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그래야지 나라도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 오늘 제가 그 말을 봤는데 우리가 다 같이 네. 숨은 전사가 되고 있다. 제가 오늘도 조금 일찍 오니까 여기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예. 알아보시는 다 저기서 여기 스펙스 오셨군요.
다 이분들이 다 숨은 전사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 이번에 내란과 이 6개월 동안에 이거를 거치면서 다 같이 전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전사가 이번 선거 끝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저는 농담 삼아 이러거든. 앞으로 20년 싸워야 됩니다. 이럴 정도로 이 극우 세력과 파시즘과 혐오와의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길어질 거기 때문에 투표로 꼭 보여주십시오.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라면 사느님은 8시까지 조심합시다. 근데 자, 저걸 모르지 조심합시다. 역전승 노리는 김문수는 이낙연, 손학규 두 표 있어서 역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두 표 모으면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11축의 투표 장면 보십시오.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박대균님 이렇게 해주셨고 지금은 이재명 최종 투표율은 79에서 80까지 갈 것이다 라는 분. 김정은님께서는 부모님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는데 이번에는 차마 못 찍겠다고 하십니다. 아마 이제 이런 말이 한 단어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표율의 상대적 저조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표율의 상대적 상승 이런 것들을 이 말씀에서 다 이제 좀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무신님도 그리고 우파는님, 노노재팬님 여러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혹시 이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방송 일정 지금 4시부터 다시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오늘 이제 계속 이렇게 방송을 이어가면서 그래도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이지만 대선 특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일어난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의논을 드리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셨던 대선 특보 지금 릴레이로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1시간 잠깐 쉬셨다가 바로 또 4시에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픽스를 아껴주시는 것은 좀 쉬었다가 다시 방송한다고 알람 뜰 때 재빨리 들어와서 방송 봐주시는 거다. 매불쇼가 끝났을 때 오십시오. 그 시간이군요. 아마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매불쇼 시청자들과 이제 아마 겹치지 않는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완전 매불쇼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새로운 이런 이제 고객층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이 투표율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지금 0.7%포인트 차라고 하는데 더 늘어날 수 있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계속 연락하셔서 독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육센서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주변에 투표 독려 바랍니다. 이렇게 주셨고 육센서님의 마음은 이 방송을 보던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다. 구루마님도 정계환 동네형 친구 오셨는데요. 와 지금 인천은 지역 용광로 인천이 높아야 한다 이렇게 주셨는데 가린님도 정말로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 5천만 혁명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마지막에 진행자가 하자고 하면 저도 열렬히 국민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투표하신 여러분 그리고 투표를 독려하신 여러분들이 영웅입니다. 큰 박수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